16,000명 치과 전문의 중에서 단 43분만 계시다는 예방치의학과 전문의 원장님이 따로 계세요.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치아를 덜 아프게, 덜 깨트리고 큰 수술 없이 치료받기 전에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치과 치료비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건 결국에 이제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상태일 때거든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흔하죠. 이런 작은 습관으로 정말 큰 치료, 큰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항상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고 또 이제 스웨드도 얘기 많이 하셨던 예방치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방치의학이 정확히 뭔가요? 우선 저희 치과를 조금 이제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치과에는 전국에 이제 16,000명 치과 전문의 중에서 단 43분만 계시다는 예방치의학과 전문의 원장님이 따로 계세요. 그만큼 제가 이 예방치의학에 관심이 많고 평소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렵게 제가 모셔서 이제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치의학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치아를 덜 아프게, 덜 깨트리고 큰 수술 없이 치료받기 전에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치과를 이제 아프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방치의학은 이제 그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 혹은 턱관절 질환 같은 이 질환이 생기기 이전에 혹은 생기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더 큰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고요. 이미 문제가 있어도 최대한 덜 깎고 덜 뽑고 덜 수술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분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고 비싸지 않다. 이 두 가지 장점이 확실히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아주 작은 치료와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큰 치료로 이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환자 중심치 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저나 이 병원 입장에서 편한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원장님이 이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이 예방치의학만 잘 하더라도 뭐 1,0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치과 치료비가 고비용, 비싸질 때는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다거나 교정 아니면 전체적인 보철 이런 큰 치료를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예방치의학은 그런 상황을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 치료비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건 결국에 이제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상태일 때거든요. 이를 많이 갈아서 치아가 깨졌거나 잇몸이 심하게 망가져서 임플란트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 이런 치료들로 거의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흔하죠. 그런데 제대로 된 예방치의학적 접근을 하면 5년에서 10년 그 이상도 문제없이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몇백, 몇천만 원 이렇게 들게 되는 대규모 치료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긴 한데 병원의 운영 입장에서는 예방치의학이 매출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너무 뼈아픈 질문이 훅 들어왔네요. 사실은 피디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병원 매출이 오르려면 환자분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야 큰 수술이나 뭐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방치의학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과는 정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또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습과가 너무 이 치료 중심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예방 쪽으로 중심을 옮겨준다면 이 의사나 치과 의사가 좀 더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연구나 진료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조금 작게나마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환자 입장에서 이 치과 치료를 안 받을 수 있고 더 구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이제 봤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원장님도 처음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양심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치과에 안 오고 또 구강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나요? 저는 평소에도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 치실과 이 턱관절 보톡스입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먼저 이 양치만 하고 치실은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치실은 정말 강력한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법입니다. 특히 치아 사이사이에 생기는 충치를 막아주고 또 치주염도 예방을 해주거든요. 치아가 심하게 썩거나 잇몸이 상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2, 3천 원밖에 안 하는 치실로 관리를 하는
게 엄청난 절약입니다. 그리고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전체를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실을 사용해 주셔야지만 잇몸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해오던 말이 있는데 바로 치실을 안 하면 40대에 틀니하기 십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치의학을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이 치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말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턱관절 보톡스라는 건 결국에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이갈이를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밤새 이 치아끼리 부딪히면서 치아가 마모되게 되면 이것들이 결국에 치아를 깨지게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큰 치료로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이갈이나 이 꽉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 근육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갈이, 이 꽉물기, 이런 힘으로 인한 치아 손상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치아 파절이나 치아 마모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잇몸병 때문에 치아가 안 좋아져서 발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잇몸병을 실제로 가속화시키는 건 이 이갈이 같은 구강 악습관입니다. 아까 제가 치실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치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갈이가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치아가 깨져서 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갈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보톡스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원장님은 뭐 먹고 사시죠? 그래도 이제 제 이런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점점 이제 늘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이제 오셨던 환자분 한 분이 주변 분들에게 정말 이 원장님 찐이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 환자 중심으로 예방치의학적인 생각으로 또 치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치과 의사로서 생각합니다. 원장님 채널명이 찐 원장님 그 찐인가요, 그러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도 좀 있겠네요. 그럼 먼저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까요? 예방치의학이라고 하는 건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닙니다. 하루에 5분만 치실 사용하시고 또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만 치과에 들러서 점검 받고, 또 이를 갈거나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톡스나 스플린트 같이 이 이갈이 관련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으로 정말 큰 치료, 큰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턱관절 보톡스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 저희 치과가 이 잠실 쪽에서는 가장 많이 코어톡스, 보톡스 사용하는 치과라고 하더라고요. 송파구 지역 구민들 그리고 근방에 계시는 분들의 치아는 제가 다 살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치아의 진심인 치과의사 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